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블랙록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필수 자산 ETF 성과 부진에도 장기 베팅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록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편입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 올해 이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이 IBIT가 부진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인데, 근데 블랙록은 이걸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를 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5년 3대 투자 테마 중 하나로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포트폴리오 편입을 강조한 행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IBIT, 이 아이시오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블랙록의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 ETF인데, 지금 2025년 주요 테마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국채 상장지수 펀드가 있고, 뭐 재무부,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상위 20개 주식으로 구성된 이 아이시어스 톱 20 미국 주식 ETF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이제 4% 이상 하락하면서 3년 만에 연간 하락세를 기록했음에도 이 비트코인 ETF를 계속해서 이제 권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전체 ETF 중에서도 신규 투자 유입 기준 전체 ETF 중 6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한 자금들이 이 ETF, 비트코인 ETF로 들어왔고요. 블랙록이 단순히 이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홍보하기보단 비트코인으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의 필수 자산으로 본다라는 신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제 금 ETF나 주식 ETF처럼 이 더 높은 수수료와 수익을 내는 상품이 있어요, 이미. 금도 이제 지금 시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홍보하는 게 오히려 블랙록에는 이득이에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막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추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높은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하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ETF는. 근데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었다면 다른 ETF를 내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장기 확신의 표현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현금, 주식과 나란히 배치했다는 점에서 시장 인식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IBIT의 테마 선정은 단순한 상품 홍보를 넘어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전통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이 같은 이제 접근은 비트코인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제 장기 보유형 투자 자산으로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이제 인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식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 블랙록이 그냥 이걸 투자를 권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야겠죠. 기관은 이미 베팅, 블랙록으로 본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 이것도 이제 비슷한 기사인데, 결국에는 기관들의 자금들,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기관들의 자금들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BIT 2025년 비트코인 ETF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기관 포트폴리오의 핵심 대안자산으로 자리 잡음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조정 국면에서도 기관 자금이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ETF로 자금 이동이 계속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출이 단기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ETF는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는 거랑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떨어질 때마다 이제 매수하는 것들이 기관의 특징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매집을 못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매집을 하면 다 올려서 가격을 올리면서 계속 사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매집 구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간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충분히 담아요. 그래서 계속 분할해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많이 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산이 몇 천억이 있고 몇 조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한 번에 이걸 투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저점에서 나누어서 오래 샀다가 이제 크게 돌리는 이 시점,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는 이 시점 구간에서 이제 서서히 매도를 또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방향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흐름, 그리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왔다, 너무 열기가 크다, 과열됐다 이럴 때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35년 비트코인 140만 달러 시나리오, 금을 대체하는 자산이 될 수 있나? 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안에 14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정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약 19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드물죠.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확실히 이제 전망치에서도 많이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고, 좀 이제 냉각된 부분들이 있어요. 전망치도. 그래서 단기 예측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금 시장과의 구조적 비교를 바탕으로 한 확률 가중 모델로 이걸 본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모델을 보면 비트코인 2035년 가격은 기본 시나리오는 142만 달러, 강세 시나리오 295만 달러. 와, 이거 엄청나네요. 295만 달러. 이것도 좀 드문 케이스인데, 약세는 63만 7천 달러입니다. 기간은 이제 35년이라 거의 10년을 내다보는 거라 좀 길어요. 참고적으로만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가격 8만 7천 달러와 비교하면 기반 시나리오만으로도 약 16배, 약 15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전망의 핵심 가정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이 금시가총액의 3분의 1을 흡수하는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정이 성립할 경우에 연환상 기대 수익은 약 30% 수준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석에서는 이제 기관 참여 확대와 규제 명확화가 이제 변동성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통화 가치 해석에 따른 이 해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이제 강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가와 기관의 채택이 본격화되며 비트코인이 지배적인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부상할 경우에 금을 넘어서는 역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아주 공격적인 전망이에요. 반면 약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과거 성장 궤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금의 보조자산으로서 이제 머무는, 이게 약세 시나리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기관과 업계 인사들은 비트코인이 단순히 투기 자산을 넘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위험의 핵심 자산군으로 편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블랙록이 지금 바라보는 이 시야와 거의 똑같아요. 포트폴리오의 분산 자산, 그것도 이제 핵심 자산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격
목표치 자체보다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 제도화와 유동성 그리고 신뢰 축적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 가격이 이제 어느 때냐는 그때 가봐야지만 알죠. 근데 지금보다는 가격이 높을 것이다라는 거 이것들이 성사가 됐을 때 그게 당연해 보이죠. 자, 그리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2026년 골디락스 해온다. 인플레 0% 가능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이 캐시우드 아케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는 2026년 미국 경제가 이 골디락스 해를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유가와 렌트 하락이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유가와 렌트, 그러니까 임대료거든요. 결국에는 그 주거비. 근데 유가는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뭐 $56 정도로 이제 하락이 됐는데 이걸로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올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지정학적 갈등을 많이 좀 해결하려고 하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안정화를 좀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가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효과들도 있죠. 원유나 뭐 이런 다른 가스 같은 것들 러시아에서 워낙 이제 그런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대폭 풀리기 때문에 이름으로써 이제 경기 부양을 하거나 뭐 주식의 가치 상승 그리고 그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네, 트럼프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자기의 자산도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기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제 거기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도 다시 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인엑스 비트코인 내년 18만 달러 간다. 알트 시즌 기대는 금물이다라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거래소 이제 코인엑스에서 2025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개인 투자 중심의 투기장에서 이제 기관 주도의 생태계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기관 주도로. 보고서는 이 비트코인 현재 현물 ETF가 2025년 말 기준 운용자산 1,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업과 정부 그리고 연기금의 자금을 대거 흡수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지금 이 기능이 굉장히 커요. 현실적으로 기업, 정부, 연기금 등 이런 기관 자금이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자금들이 훨씬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거시적 준비 자산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있고, 과거 반감기 이후 나타났던 개인 주도의 폭발적 광풍과 급격한 조정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관수에 힘입어서 그리고 정책적 순풍에 힘입어서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이 18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코인엑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처럼 알트코인 시즌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유동성이 파편화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체력이 소진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채택과 수익성을 증명한 이 소수의 우량 프로젝트만이 자금을 흡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이중 트랙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성숙해가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자산을 고정하고 스테이킹 ETF나 규제 준수 수익 상품을 통해서 이 기관 자금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스테이킹 수익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스테이킹 ETF로 출시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져가는 것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요걸 추천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싫다더니 이 JP모건 디지털 자산 거래 전격 검토라는 기사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역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출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이 CEO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좀 더 암호화폐 우호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 원래는 뭐 비트코인은 범죄자와 마약상 탈세자들을 위한 화폐다라고 2023년 청문회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JP모건도 결국에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계속해서 이 부각이 되고 이 산업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산업을 놓치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입장보다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커져가는 걸 이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JP모건에서도 지금 이런 산업들, 디지털 자산 산업,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길들은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럼으로써 지금 전통 금융기관들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할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죠. 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이제 갈색고래들 움직임이 이제 한동안 살짝 이제 매수세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휴면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잠한 국면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큰 움직임이 안 생기죠. 그래서 계속 횡보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갈색고래가 조금 더 이제 크게 움직여 주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보라색고래도 지금 살짝 움직임이 횡보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트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대부분은 이제 횡보세로 좀 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매도세로 가다가 대부분이 지금 횡보세로 변환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조금 다행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조금 방향성이 위쪽으로 틀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간절한 바람이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방향성이 좀 틀어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비트코인 계속 횡보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 저점을 계속해서 깨지 않고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저점을 유지해주기만 하더라도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